유나는 아침 7시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광고회사에서 7년째 근무하며 쌓아온 일상이 몸에 배어 있었죠.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얼굴에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윤과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는데 도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야, 점심 같이 먹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프로포즈를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만난 도윤은 정말로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나야, 우리 결혼하면 신혼에 집중하자. 일은 나중에 해도 돼. 내가 더 열심히 벌게. 도윤의 말에 유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도 갖고 싶었고 도윤이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마웠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내가 일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텐데.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함께 새 출발하는 거야. 그날 저녁 유나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도윤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사직금을 받았고 전세 보증금 일부와 합쳐서 총 3억 원이 모였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집을 마련하자.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내 계좌로 보내줘. 내가 부동산 알아보고 있어서. 유나는 망설임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 우리 아기,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도윤의 말에 유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후 유나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고 입덧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도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도윤은 울먹이며 유나를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선물이야. 정말 고마워 유나야. 그날 밤 유나는 행복감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이 너무 기대됐거든요. 도윤과 함께 꾸려갈 가정, 곧 태어날 아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임신 6주차가 되던 어느 날 아침, 유나는 하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피가 나고 있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의사의 진단은 냉혹했습니다. 유산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해요. 수술대 위에서 혼자 누워있던 유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급한 일이 있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거든요. 마취가 풀리고 나서도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보호자가 안 계시네요. 연락 안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수술 잘 됐어. 많이 아프지만 괜찮아. 빨리 와줘. 하지만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계속 도윤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도윤이 살던 원룸에 가보니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며칠 전에 이사 나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유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뱃속에서 떠난 건 생명이 아니라 유나의 믿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윤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3억 원을 돌려받고 싶어요.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강제 수사가 어렵습니다. 연인 간 금전 거래로 보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네요. 유나는 절망했습니다. 법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가족들도 네가 너무 성급했다며 비난했어요. 친구들조차 그런 남자를 왜 믿었냐며 탓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유나를 바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친구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나야, 이거 혹시 도윤이야?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사진을 보는 순간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의 결혼 청첩장이었어요. 신부는 다른 여자였고 재벌가 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날짜였어요. 유나와 도윤이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유나에게서 돈을 받은 후 바로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기로, 자신은 호구로 바뀌었다는 걸요. 청첩장을 보고 난 후 유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도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는지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유나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유나의 인생을 망쳤다면 유나도 도윤의 인생을 망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결혼식 내가 끝내러 간다. 유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유나의 모든 행동은 복수를 위한 것이었어요. 도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속였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윤의 전 여자친구들을 찾아봤습니다. SNS를 통해 연락을 취하니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저도 도윤에게 속았어요. 200만 원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500만 원이요. 창업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전부 도박에 썼더라고요. 유나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도윤이 유나에게 프러포즈하는 영상, 3억 원을 송금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병원 예약 내역까지 모든 것을 USB에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도윤이 바람피운 여자들과 찍은 호텔 셀카들까지 확보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면서 유나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도윤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자신을 속였는지 알게 됐거든요.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치밀한 사기였습니다. 도윤은 처음부터 유나의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결혼식 전날 밤 유나는 옷장에서 흰색 롱드레스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도윤과의 결혼식에서 입으려고 준비했던 드레스였어요.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를 입어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건 축복의 흰색이 아니라 복수의 색이다. 유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고 도윤에 대한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어요. 흰색 롱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정말 신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나의 목적은 축복이 아니라 폭로였거든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객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하객들은 모두 유나를 신부 측 하객으로 착각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있으니 당연해 보였거든요. 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을 때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 정말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현실감이 들었어요. 신부인 서리는 정말 아름다웠고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식장을 둘러보다가 유나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린도 도윤의 시선을 따라 유나를 보더니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주례가 혹시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유나를 쳐다봤어요. 유나는 앞으로 걸어나가며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 여자 제 스토커예요. 예전에 사귀다 말았는데 아직도 못 잊고 결혼식까지 쫓아온 겁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 진짜야? 라고 물었을 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스토커라고요? 그럼 이건 뭐죠? 유나가 신호를 보내자 준비해둔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유나에게 프러포즈하는 영상이었어요. 하객들이 놀라는 사이 다음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유나가 도윤에게 3억 원을 송금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조작인가요? 유나는 도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다른 여자들과 바람피운 증거들, 호텔에서 찍은 셀카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공개됐어요.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고 서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 영상들 다 조작이라고 하실 건가요? 유나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은 당신이 쓴 거죠? 도윤은 머뭇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마지막 영상은 도윤이 유나의 유산수술 날에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서린이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혼자 수술받고 있을 때 당신은 지금의 부인과 데이트를 하고 계셨네요. 서린이 이게 사실이야? 라고 도윤에게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하객들 사이에서는 사기꾼이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결혼식장 뒤쪽에서 서린의 부모가 나타났습니다. 서린의 아버지는 재벌그룹의 회장이었고 얼굴이 크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계약한 오피스텔, 포르쉐, 계열사 직책 전부 회수합니다. 너 같은 쓰레기에게 줄 것 없다. 서린의 어머니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넌 이제 한국 땅도 다시는 못 밟게 해줄 거야. 이 나라엔 네가 숨 쉴 곳도 없어. 재벌가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도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도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미리 신고해 둔 거였거든요.
결혼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이미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유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유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침내 안도감을 느꼈어요. 몇 달 동안 계획했던 복수가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사건은 곧바로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3억 원 복수녀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유나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됐어요. 사람들은 유나의 복수를 통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변호사 현우를 만났습니다. 현우는 대학 동기였는데 유나의 상황을 듣고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승산이 있습니다. 현우의 말대로 민사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도윤이 유나를 사기친 것이 명확했고 증거도 완벽했거든요. 결국 법원은 유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윤은 3억 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정신적 피해보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파산 상태였습니다. 서린의 부모가 모든 재산을 회수했고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도 줄을 이었거든요. 현우는 재산이 없으니 바로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승리한 거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유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복수가 화제가 되면서 여러 기업에서 광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출연 요청이 왔고 여성단체에서는 강연을 요청했어요. 유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런 기회들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SNS에서는 3억 복수녀라는 해시태그로 유나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나도 당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정말 시원하다. 모든 여성들의 영웅이다라는 댓글들을 보면서 유나는 자신의 행동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몇 주 후 유나는 큰 광고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예전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캠페인을 기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나는 비로소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유나는 대형 광고 캠페인의 런칭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당한 여성,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의 캠페인이었고 유나가 기획에 참여한 프로젝트였어요.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흰색 수트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전에 결혼식장에서 입었던 흰 드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흰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나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전 재산을 잃었고 임신과 유산을 혼자 겪어야 했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유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진짜 축하는 제가 저에게 해주기로 했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유나는 무대 위에서 그 박수를 받으며 정말로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다고 느꼈어요. 예전에 유나는 항상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 덕분에 힘을 얻었다는 말들을 들으며 유나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전에 절망적이었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에 자신감이 있었고 표정도 밝아져 있었어요. 몇 주 후 유나는 해변에 혼자 갔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가 문득 셀프 웨딩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타이머를 맞춰서 사진을 찍었어요. 흰색 원피스를 입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사진이었거든요. 이번엔 내가 찍어줄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현우가 서 있었어요. 언제 왔는지 조용히 다가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유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SNS에서 봤어. 해변에서 사진 찍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왔지. 현우는 유나의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처럼 각도를 조절하고 구도를 잡았어요. 웃어봐. 정말 행복해 보여야 사진이 예쁘게 나올 거야. 사진을 찍으면서 유나는 현우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도움을 주는 변호사로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어요.
따뜻한 눈빛과 세심한 배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해줘? 유나가 물었을 때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대학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하지만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서 말하지 못했지.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가 자신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왜 말 안 했어? 유나가 물었을 때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힘들어할 때 고백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유나와 현우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오랜 침묵 후에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요즘 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 처음엔 그냥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현우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네가 곁에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 현우는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우리 둘이 사진을 찍자. 새로운 시작이니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타이머를 맞춘 카메라 앞에 서서 유나와 현우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유나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내 곁에 있어줄 거지? 유나가 물었을 때 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번엔 내가 너를 지킬게. 파도가 발밑으로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신도 파도처럼 한번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파도가 되어 새로운 해변에 도착했다고. 현우와 함께 해변을 걸으며 유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처음부터 자신이었다는 걸요. 도윤에게 속았을 때도, 복수를 계획할 때도,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도 모든 선택의 주체는 자신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담으며 서서히 파도 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유나와 현우는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유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어요.